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지혜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수없이 많은 책들 중 과연 어떤 책을 선택할까? 선택이 많아지면 그만큼 고민이 늘죠. 그래서 그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오늘은 웬디 우드의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 헤빗, 습관 2부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을 넘나드는 30년 동안 인간 행동 연구를 했고 그 결정체가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그릿입니다. 이 그릿의 저자인 앤젤라 더크워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책에는 그릿을 대체할 유일한 무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그릿을 믿었던 만큼 그렇다면 어떤 내 습관을 이렇게 내가 올바른 내가 원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습관 설계자인가 만성 노력 중독자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만성 노력 중독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습관은 결코 애쓰지 않는다. 예, 정말요?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쉽지가 않았는데 애쓰지 않고도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무슨 비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됩니다. 저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잠재된 43%의 무의식이 만드는 강력한 습관의 법칙 5단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웬디 우드에 의하면 삶에서 습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43%를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의식적 자아, 즉 의지력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1단계, 늘 동일하게 유지되는 안정적인 상황을 조성하라.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미리 제거하고 공부하기 좋은 최적화된 환경과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계속 방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언제나 유리한 상황에 자신을 놓아두는 법을 터득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저절로 흘러갈 것이다. 자, 두 번째, 2단계입니다. 적절한 곳에 마찰력을 배치하라. 예를 들어서 주 3회 이상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다는 핑계로 운동을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여기서 계속 마찰이 생기는 거죠. 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너무 멀어서 오늘은 그렇고 내일부터 꼭 해야지. 뭐 이런 식의 핑계들, 방해들이 계속 뚫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찰력의 활용이 등장합니다. 이럴 때는 먼 헬스장보다는 대신 동네 헬스장에 뭐 등록한다던가 아니면 집 앞 공원에서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곧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행동을 자동으로 유발하는 자신만의 신호를 찾아라. 저자는 이것을 덮어쓰기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기존 습관에 새로운 반응, 새로운 습관을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습관을 빠르게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둘 사이에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식사를 마치면 입속이 찜찜하죠. 입속이 찜찜하다는 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 양치질은 기존의 습관이라고 한다면 양치 후 치실로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실 사용은 새로운 습관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볼게요. 그러니까 취침 시간이 돼서 내일 아침 기상 시간을 체크합니다. 근데 이 기상 시간 체크가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설정하는 것은 기존 습관이에요. 근데 여기에 스마트폰 옆에 약통을 놓고 약을 먹는다. 그러면 이 새로운 습관, 약을 놓치지 않고 복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매일 영양제든 뭐 이런 거 먹어야지 하면서도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 반응을 자동으로 유발하는 자신만의 신호를 찾아라 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행동과 보상을 긴밀히 연결하라 입니다. 보상을 통한 습관 형성의 지름길은 수많은 반복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운동 얘기를 해보죠. 운동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내재된 보상은 단단해진 몸, 뭐 아니면 날씬해진 몸, 건강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외부의 보상은 이렇게 건강해지고 날씬해졌으니까 뭐 수영복을 산달지 하는 방법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하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보상 없이도 작동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계,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반복하라. 언젠가는 마법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행동이 자동화됐다고 느낄 때까지 반복을 거듭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5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오늘은 웬디 우드의 Habit 2부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